자, 얼마 전에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 있었어요. 콜롬비아 한가운데 수도 보고타에서 200km 떨어진 아마존 열대우림 속 세라니아 데라 린도사에서 암벽화가 발견된 건데 이게 좀 역대급이에요. 길이만 무려 13km에다가 마치 어제 그린 것 같은 이 생생함 때문에 학계가 초흥분 상태거든요. 근데 이곳이 원주민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예전부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빨리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곳이 반군 점령지여서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어요. 콜롬비아 내전 유명하죠. 무려 52년간이나 지속되면서 22만 명이 죽은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다행히도 2016년에 제발 전쟁 좀 끝내자고 합의를 보면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연구진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사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 문명들이 있었지만 마야 문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문자가 없었거든요. 산꼭대기에 마추픽추도 만들어 놓고 엄청난 건축수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문자가 없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스페인 침략 이전의 남미 역사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암벽화를 연구해 보면 남미 문명에 대한 비밀들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었는데, 지난 3월 7일 영국 왕립학회보 B에 암벽화를 조사했던 팀이 쓴 연구 논문이 한 편 실려요. 제목은 콜롬비아 아마존의 빙하기 거대 생물 암벽화. 이 논문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암벽화에 빙하기 때 멸종됐던 거대 생물들이 그려져 있고, 이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호모 사피엔스가 들어온 시기가 거대 생물들이 멸종되기 최소 1000년 전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벽화가 너무 생생해서 그렇게 오래된 벽화 같지 않다고 생각하던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좀 더 정확한 연대는 난류 분석이 끝나는 연말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벽화가 언제 그려진 거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 멸종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찾아온 게 약 11만 년 전이거든요. 이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포유류들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얘네들 덩치도 덩달아 커져요. 러시아나 북유럽 형님들 덩치를 보면 포유류는 추우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약 13,000년 전 빙하기가 끝날 때쯤이 되면 얘네들의 절반 이상이 멸종해버려요. 호주는 약 5만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은 약 13,000년 전에 대멸종이 발생하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먹이도 풍부해지고 살기가 더 좋았을 텐데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 방에 이해가 갑니다. 원래 호모 사피엔스, 즉 현생 인간들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빙하기를 맞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을 시작해요. 때마침 빙하가 얼어서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바다에 막혀서 가보지 못했던 호주나 아메리카 이런 곳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호주에 도착한 게 약 5만 년 전, 아메리카에 도착한 게 약 13,0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랑 묘하게 겹쳐버리죠. 거대 포유류라는 게 애초에 새끼도 적게 나와서 개체수도 많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인간이라는 폭력 집단을 맞닥뜨리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이 거대 생물들이 호모 사피엔스 식탁의 반찬으로 올라가면서 멸종을 맞았다라는 이론이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 논문에서 멸종된 거대 생물이라고 지목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자이언트 땅늘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땅늘보는 나무늘보랑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늘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요.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 종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이언트 땅늘보는 성체 길이가 6m, 몸무게는 4톤, 거의 마을버스 크기에 육박했어요. 게다가 두 발로도 설 수 있어서 인간이 맞닥뜨렸을 때 공포감이 장난 없긴 했겠죠. 때문에 마핀과리 괴담의 주인공이 자이언트 땅늘보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핀과리라는 게 남미에서 목격된다고 알려진 크리티드, 즉 이화기인 동물이거든요. 이걸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붉은 털이 다 있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이족보행 유인원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길리슈트를 뒤집어 쓴 거인 느낌인데 아마존 어딘가에 땅늘보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리죠. 나중에 시간 되면 크리티드 이야기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연구진은 이 그림이 자이언트 땅늘보만의 특징들을 매우 잘 묘사해놨다고 밝히고 있어요. 나무늘보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길다란 울버린 발톱인데 사촌인 땅늘보 역시도 크고 아름다운 발톱이 특징이에요.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 숨구멍 끊는 용도는 아니었을 테고 왜 이렇게 큰 발톱이 필요했을까? 이 궁금증은 남미에서 발견되고 있는 동굴들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아마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테리 동굴들이 2,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날카로운 것으로 판 흔적도 또렷하고 자연동굴에선 잘 없는 교차로 같은 것도 있어서 누가 봐도 사람이 판 동굴 같죠. 그런데 연구 결과 이 동굴들이 만들어진 건 약 13,000년 전쯤, 당시 신석기 티어였던 호모 사피엔스 최대 무기가 돌도끼였는데 이걸로 높이 2m, 길이 60m짜리 동굴을 파는 건 불가능이었어요.
타이밍이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동굴을 강력한 발톱을 가진 땅늘보가 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세대가 대물림에서 개보수하면서 점차 넓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거라고 추측 중이죠. 자, 두 번째 소개할 그림은 이거거든요. 뭔 동물인지 감이 와요? 바로 코끼리예요. 정확히는 코끼리는 아니고 코끼리의 친척쯤 되는 곰포대옥가 동물을 그린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어요. 코가 긴 동물들을 장비목이라고 하고 그 밑으로 코끼리과 곰포대옥과 마스토돈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맘모스 하면 상아가 엄청나게 휘어져 있고 머리가 혹처럼 튀어나와 있으면서 무엇보다 엄청난 덩치가 특징일 텐데 사람보다 작은 드워프 맘모스라는 종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맘모스를 비롯한 여타 코끼리과들과 곰포대옥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엄니의 개수예요. 곰포대어들은 아래턱에도 엄니가 있어서 총 2쌍의 엄니가 존재합니다. 물속에 있는 수초를 건져 먹을 때 포크처럼 사용하거나 땅을 파서 뿌리를 먹을 때는 삽처럼 사용하는 등 생활 환경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곰포대어라면 있어야 하는 엄니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연구진은 무슨 근거로 이걸 곰포대어라고 추측했느냐? 자세히 보시면 코끝이 살짝 갈라진 게 보이죠. 연구진들은 이게 코끼리 계열 동물들의 특징인 코 근육을 묘사해 놓은 거라고 해요. 원래 코끼리라는 게 코가 손이어서 근육이 쫙 갈라져 있긴 한데 이 그림이 그걸 묘사해 놓은 게 맞나?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그림은 이런 동물이 있다고 쉽게 괴상하게 생겼죠. 이건 마크라우케니아라는 동물이에요. 마크라우케니아 화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쪽 분야 일타 강사였던 찰스 다윈이었어요. 1834년 비그로를 타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를 들렀다가 우연히 이 화석을 발견하면서 마크라우케니아의 존재가 알려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된 화석량이 많지 않아서 현재도 상상도가 자꾸만 바뀌는 동물 중 하나예요. 처음 과학자들이 마크라우케니아의 화석을 보고 추측했을 땐 코끼리 코를 가진 낙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대부분의 포유류가 주둥이 바로 위에 콧구멍이 있는 반면 마크라우케니아는 미간 사이에 콧구멍이 있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 바로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는 저 끝에 붙어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저 코는 전부 근육이고 쭉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눈 가운데에 콧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코끼리만큼 강력한 근육질 코를 가질 수 없는 구조였을 거라고 추측되면서 코 길이가 대폭 줄게 돼요. 낙타랑 비슷했을 거라고 추정했던 몸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이나 코뿔소 같은 기제목이었을 거라고 추측 중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벽화를 보면 몸이 낙타보다는 코뿔소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발톱인데 같은 기제목이라도 말은 발굽이 1개고 코뿔소는 3개거든요. 그린 역시도 발가락 3개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마크라우케니아의 상상도가 또다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할 그림은 작은 대가리에 뾰족 튀어나온 귀, 앞발보다 긴 다리, 짧은 꼬리에 2개의 발굽. 연구팀은 이게 낙타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해요. 엄밀히 말하면 낙타는 아니고 낙타과 생물이었던 팔레올라마로 추정 중이에요. 이 팔레올라마 역시도 인간이 아메리카로 넘어오기 전 초기 빙하기에 멸종했을 거라고 추측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팔레올라마를 보고 그린 거라면 고생물학계의 논쟁거리가 탄생하는 거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팔레올라마는 번역하면 고대 라마라는 뜻인데 현재 남미에는 낙타 친척벌 내는 동물이 4종류가 살아요. 라마랑 알파카는 잘 알죠. 재밌는 사실은 라마랑 알파카는 더 이상 야생동물이 없는 100% 가축화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소랑 마찬가지죠. 야생에 살던 구아나코를 잡아서 가축화한 게 라마고 비쿠냐를 잡아서 가축화한 게 알파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도 이곳은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재밌는 주제를 안겨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